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목요일장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경기 침체 공포에 의한 변동폭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투자 심리는 위축 상태이며 많은 변동폭이 보여지는 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하며 마무리가 되었네요. 테슬라도 증시의 영향을 꾸준히 받는 모습을 보이며 자사주 매입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734불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증시의 하락 영향과 테슬라 프라이스 타겟 하향 조정 소식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종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테슬라 주가 하락에 600불 간다, 500불 간다 외치는 비관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목요일 장전 멤버십 게시판에는 도군TV 다음 테슬라 추매 구간과 현 기준 지지라인 그 밖에 여러 조언을 해드리며 서클론에 대한 멤버십 전용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전용 영상에서 설명한 동그라미 흐름에 대해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불안함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으면 성공 투자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하락장 때 한 번씩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직 영상 확인하지 못하신 분은 영상 마지막과 오른쪽 위에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결국 테슬라는 709불로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기술적 분석 알아보고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테슬라가 저탄소 전략의 기준 수준 점수의 하락과 기준 수준 점수의 하락으로 인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후 S&P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지수에서 테슬라를 제외시킨 일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설립자 캐시우드는 ESG의 테슬라 제외를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다른 답변을 할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크는 향후 몇 년 동안 로보택시의 차량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테슬라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어제 저녁에 미리 전해드렸던 테슬라 자사주 매입 관련한 소식인데요. 조금 보충을 하자면 세 번째로 큰 이 테슬라 개인 주주인 레오 코간이 이 회사의 자사주 매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에 5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고 포어천이 보고했습니다. 손실된 잉여 현금 흐름의 대부분은 테슬라가 28억 달러를 창출했다는 보고한 4분기에 발생을 했고 테슬라는 2022년 1분기 업데이트 레터에서 1분기에 22억 달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블랙도 코간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대화에 참여했는데요. 블랙은 테슬라가 테슬라 에너지, FSD 및 옵티머스의 이익을 제외하고 2022년에 10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코간은 토론에 이 마틴 비에처를 포함하여 테슬라의 투자자, 이 관계 책임자에게 테슬라가 자사의 주식을 다시 사야 한다고 말하며 그는 테슬라가 올해 잉여 현금 흐름에서 50억 달러, 2023년에는 100억 달러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코간은 또한 일론 머스크가 2,500만 주와 스톡옵션을 판매하여 테슬라 주식의 공급을 늘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지금 싼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간은 2021년 9월 기준으로 테슬라 주식 631만 주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수준보다 훨씬 낮은 행사 가격으로 182만 주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앞으로 미래에는 테슬라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투자할 부분이 많아 힘들 거라 보이지만 게리 블랙과 코간은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고 남는 현금으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공식 발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새벽에 멤버십 게시판에는 먼저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웨드부시의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이전 주당 1,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중국 상하이 공장의 폐쇄로 인한 프라이스 타겟 하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웨드부시 분석가는 모델 3, 모델 Y가 선정 및 배송 준비가 되면 물류를 포함하여 중국에서의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 공급망에 걸친 무수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이브스는 또한 테슬라 차이나의 문제가 3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반대로 일론 머스크는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3분기와 4분기 테슬라 차이나의 수치가 훨씬 더 인상적일 것이라고 확신한 바가 있습니다. 보링컴퍼니 샌 안토니오 루프의 순수익은 연간 2,500만 달러로 예상되며 요금은 1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카운티 엔지니어인 이 그린의 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 도시를 방문하는 3천만 명 중
1천만 명이 샌안토니오 국제공항을 통과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샌안토니오 터널 프로젝트는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의 순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은 10달러에서 12달러입니다. 이러한 수익 예측에는 합리성과 정확성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고 승객수 및 수익 연구에서 알려줄 것이라고 그린은 말하였습니다. 그린에 따르면 터널링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금은 일론 머스크의 터널링 회사인 보링컴퍼니에서 나올 것이며 보링컴퍼니 프로젝트의 비용은 2억 4,100만 달러에서 2억 9,8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또한 보링컴퍼니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린이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링컴퍼니도 더 많은 발전과 성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목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0.06% 소폭 하락하며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마존은 0.19% 소폭 상승하며 아마존도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글은 마이너스 1.47% 하락을 하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37% 소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애플은 2% 이상 또 크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네요. 엔비디아는 플러스 1.10% 상승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9일 목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09불 마이너스 0.05%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707불 시작했으며 최고 734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694불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26% 하락을 했고요. S&P 500 마이너스 0.61%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우도 마이너스 0.75%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자, 윗꼬리가 조금 더 긴 십자형에 가까운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더 줄어야 좋습니다. RSI 수치 확인해 보면 34.03 계속해서 30대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매트는 여전히 EMA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머니플로우는 다시 평행을 유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690불 되겠고요. 그 위로 단기 저항선 770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이번에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캔들만 보면 지금 현재 십자형에 가까운 캔들로 지금 단기적으로 또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캔들, 그렇게 의미가 있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밑으로는 계속해서 680불, 이 부분이 지지가 잘 되는지, 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이쪽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 PNF 차트를 보셔도 지금 요 부분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680불에서 690불 사이,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지지가 잘 되는지에 따라 단기적인 흐름이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파동을 보셔도, 자, 앞을 바라보고 있죠. 조금 밑쪽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 위쪽으로 고개 들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또 단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봉의 투심은 똑같습니다. 3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주봉 차트입니다. 자, 이전에 말한 바와 같이 EMA5 움직임 주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EMA5가 EMA 지금 60 라인을 아주 미세하게 살짝 하향 돌파된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완벽한 하향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한 680불 지금 저점 그 기준 라인이 지지가 될 거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만약에 완벽하게 하향으로 뚫려버리면 680불 부근이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한 자, 저번 주에 이 주봉 나쁘지 않은 주봉 캔들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 주도 조금만 더 위로 올려서 조금 밑꼬리를 조금 더 길게 만든다면, 자, 앞으로 추세 흐름에 더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현재 일봉의 투심은 비슷합니다. 일봉의 투심은 현재 4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플로우 3717, 아웃플로우 4351. 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우위에 있던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매를 보시면 대량 매도세 또한 우위에 있던 장이었습니다. 자, 목요일장은 계속해서 투매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자, 현재 이 투매 물량이 이전보다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이 밑에 바닥 다지기가 곧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세력들도 여전히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은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8.58%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테슬라 비중 8.81%에서 2022년 5월 19일 테슬라 비중 8.58%로 비중이 또 축소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비중이 1위
18.58 지금 테슬라로 갖고 가고 있지만 지금 2위와의 격차가 0.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로쿠가 8.57%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비중의 순위가 변화가 될지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나스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흐름 보시면 나스닥의 윗꼬리를 좀 길게 남긴 캔들이 나오면서 지금 지수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요쪽 부분 제가 요 사이 갭을 메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요 갭은 거의 다 지금 메꿔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으로 살짝 눌렸다 위쪽으로 기술적 반등 나올 확률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자, 주봉에 보시면 지금 기준점을 EMA 200 라인을 기준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계속해서 이쪽 라인에 기준점을 두시어 대응을 하시면 추후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거래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지금 자, 일본 기준 거래량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현재 나쁘지 않은 거래량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보고서에서 성추행 협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 없이 민주당이 자행한 정치적 공격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여성이 머스크의 기업용 제트기에서 스페이스X의 승무원으로 고용되었으며 스페이스X의 직원들이 그녀에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유했다고 합니다. 2016년 런던행 비행기에서 그녀는 머스크가 마사지를 받는 동안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이더가 사건을 보고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승무원은 그녀의 친구에게 억만장자 스페이스X와 테슬라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2016년 말 비행기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으러 비행 중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승무원은 머스크가 하반신을 덮고 있는 시트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알몸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마사지를 받는 동안 머스크는 중요 부위를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승무원은 고용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 사건을 스페이스X에 보고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25만 달러를 주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극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개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테슬라는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거스 사이 모하비 사막에 새로운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테이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차저 스테이션과 연결될 것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지난 분기 2,000개 이상의 새로운 슈퍼차저 스토리 설치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종종 카페와 화장실과 같은 대형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자체 편의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슈퍼차저 확장은 계획대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거래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론이 트위터 거래를 하지 않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 일론이 어떻게 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비트코인의 지분을 매각하고 그 수익을 테슬라 지분, 즉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관련해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테슬라를 향하고 있네요. 그리고 치킨 멤버십 가입해주신 테슬라 매연님, 이환님, 업그레이드 하신 조인수님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치킨 멤버십 이상 가입하신 회원님들은 알람 설정 전체를 꼭 해놓으셔야 멤버십 영상과 실시간 게시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신 회원님들은 멤버십 게시판 스크롤 내려가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본인 스스로 빠르게 성장하셔야 합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 도군TV 멤버십 가입하셔서 멤버십 게시판의 한발 빠른 정보와 소식, 여러 고급 자료, 테슬라 주가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매매 관련 공유, 그리고 장기 투자자로서의 중요한 멘탈 관리 등 이런 모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곧 수익률과 성공 투자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벌써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이 되었네요. 쉴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면서 이번 주말은 힐링하는 주말 보내시기 바래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